네, 이번에는 1-8절, 이 1-8절도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에요. 제가 좀 볼게요. 먼저 그 1-8절은 제목이 뭐냐면 Change of Coordinate System, 좌표계의 변환, 좌표 변환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변환 행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먼저 우리가 이제 두 개의 그 어떠한 벡터 하나가 있어. 여기 그림에서 보면 빨갛게 그린 놈이 이제 어떤 벡터 A예요. 벡터 A를 영희하고 철수가 뭐 기술을 하는데, 뭐 영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XY, G 좌표를 쓰고, 그 다음에 뭐 철수, 민수라고 할까? 민수는 그거하고 살짝 로테이션 된 좌표, 똑같은 XY, Z 좌표를 살짝 돌려가지고 다른 관점에서 회전된 좌표계에서 보는 거야. 그걸 새로운 좌표계를 X', Y', G', 똑같은 벡터를 보는데 한 사람은 XY, G 좌표에서 기술하고 또 다른 사람은 X', Y', G'의 좌표계에서 기술을 하고 각각의 단위 벡터는 뭐 I hat, J hat, K hat. 네, 프라임 된 좌표계의 경우는 I prime hat, J prime hat, K prime hat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서로 다른 좌표계에서 같은 A를 기술을 합니다. 같은 A를 기술을 하게 되면 XY 좌표계에서는 A의 성분을 AX I hat 더하기 AY J hat 더하기 AG K hat 이렇게 쓸 테고, 그 다음에 프라임드 된 좌표계에서는 얘를 AX prime I hat prime 더하기 AY prime J hat prime 더하기 AG prime K prime hat 이렇게 내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뭐지? 이놈은 성분들은 다 다르고 단위 벡터도 서로 다 이렇게 회전된 단위 벡터를 쓰지만 결론은 똑같은 벡터야. 같은 벡터를 서로 다른 방법으로 기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예를 들면 성분 사이에 각 AX하고 AX 프라임, AY하고 AY 프라임, 각각 AG하고 AG 프라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각각의 성분은 어떤 관계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두 성분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AX 프라임을 계산을 하려면 요 놈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떤 그 벡터의 하나의 성분을 계산을 하고 싶으면 이 벡터에다가 I hat prime이라고 하는 놈의 스칼라 프로덕트를 곱해주면, 여기 예를 들면 I hat prime dot A를 해주면 I hat prime dot I hat은 1이 되고 I hat prime dot J hat은 어떻게 돼요?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I hat prime dot K hat은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놈을 픽업을 하려면, 끄집어내려면 여기에다가 I hat prime을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해주면 돼. 이해됐습니까? 여기 좀 불 안 켜고 내가 한번 보면 그림 이게 보이나 모르겠네. 지금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벡터가 AX 프라임의 I hat 프라임, AY 프라임의 J hat 프라임, AG 프라임의 K hat 프라임이라고 했는데 이 놈을 알고 싶으면 얘를 픽업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 얘를 픽업을 하고 싶으면 I hat 프라임을 A에다가 스칼라 곱을 취해주면 AX 프라임에 I hat prime dot I hat prime 더하기 AY 프라임에 J hat prime I hat prime dot J hat prime 더하기 AG에 I hat prime dot K hat prime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스칼라 프로덕트는 AB 코사인 사이각, 코사인 사이각은 서로 수직인 놈의 코사인 사이각은 90도니까 코사인 90이 얼마죠? 0. 그쵸? 0이니까 얘는 0이에요. 얘는 0이고 I하고 K도 코사인 90도니까 0. 이놈은 기여를 안 한다는 얘기지. 이놈은 기여 안 하고 얘는 AB 코사인 세타는 크기가 1이고 코사인 사이각이 0이니까 1이야. 1. 그래서 얘는 1이니까 당연히 요 놈만 살아남는 거예요. 요 놈을 픽업하고 싶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단위 벡터를 이렇게 스칼라 곱을 해주면
그 성분을 알고 싶어. 알 수가 있습니다. 얘 y 성분 y 프라임을 픽업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양변에 j hat 프라임을 스칼라 곱을 취해주면 되고, 요 ag 프라임을 픽업하고 싶으면은 양변에 뭐를 스칼라 곱을 취해주면 돼? k hat 프라임. 네, 맞습니다. k hat 프라임을 픽업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각각의 성분을 픽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면, 여기 보면 ax 프라임은 a라고 하는 벡터에 i의 프라임을 스칼라 곱을, ay 프라임을 구하고 싶을 때는 j의 프라임을 스칼라 곱을 취해주면 되고, ag 프라임을 구하고 싶을 때는 k의 프라임을 스칼라 곱을 취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a라고 하는 벡터는 요 놈을 갖다가 쓸 수도 있지만 이 놈이나 똑같은 a잖아. 그래서 그 a를 요 놈 대신에 요 놈을 갖다가 쓸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자리에 요 놈을 갖다가 쓰게 되면 얘는 i hat 프라임하고 i hat 프라임을 쓰는 게 아니고 i hat 프라임 닷 i hat의 ax, 그 다음에 i hat 프라임 닷 j hat의 ay, i hat 프라임 닷 k hat의 kg, 이렇게 쓸 수 있죠? 요 놈을 갖다가 쓴 거야. 같은 거니까 a는. 그러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j hat 프라임에 a를 해주면 j hat 프라임 닷 i hat ax, j hat 프라임 닷 j hat ay, j hat 프라임 닷 k hat ag. 여기도 k 프라임 닷 a는 이놈을 갖다가 쓰면 k hat 프라임 닷 i hat, k hat 프라임 닷 j hat, k hat 프라임 닷 k hat. 당연히 성분은 ax, ay, ag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ax 프라임, ay 프라임, ag 프라임은 ax, ay, ag하고 이러한 관계식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이놈을 갖다가 이제 행렬로 표현, 하나로, 이 식의 이 3차 연립방정식을 하나로 묶어줄 때는 행렬로 묶어주는 게 가장 편해요. 그래서 얘는 ax, 이놈은 ax 프라임, ay 프라임, g 프라임은 지금 ax, ay, ag는 이게 커먼 팩터니까 이쪽으로 다 바깥으로 빼주고, 이놈은 이제 i의 프라임, j의 프라임, j의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를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컴포넌트를 우리가 두 좌표계의 성분 사이에 관계를 나타내주는 행렬이야. 그래서 우리가 두 놈의 x라고 하는 성분을 프라임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변환시켜줬고, 또 거꾸로도 계산해 줄 수가 있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행렬을 우리가 변환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환 행렬이다. 여러분, 내가 이 행렬 같은 거 그냥 퀴즈, 그냥 간단하게 혹시 여기 안 보이나? 내가 지금 움직여야 되니까. 여러분, 행렬 계산하는 거 알죠? 내가 예를 들면 x 더하기 2y는 3, 네, 3x 빼기 y는 2, 이러한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행렬로 써주면 되는데, 이 행렬은 얘가 1, 2, 3, 마이너스 1의 x, y는 이게 3, 2. 이 식은, 이 연립방정식은 요 놈하고 같아요. 그래서 얘는 행렬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거 행하고 여기 열하고 계산한 첫 번째 행과 행을 계산하면 이 결과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 행을 계산하면 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 놈은 어떻게 계산해? 행하고 열을 계산할 때는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그게 얘입니다. 두 번째, 그 놈이 첫 번째 여기 컬럼에 있는 엘리먼트하고 같아야 되고, 요 놈하고 같은 놈은 뭐냐면 얘하고 이 놈하고 요 놈을 연산을 시켜주면 돼요. 3 곱하기 x 빼기 1 곱하기 y, 3 곱하기 x 빼기 1 곱하기 y가 2를 주는. 그래서 두 놈이 이 연립방정식을 이렇게 행렬로 표현을 해주면 굉장히 계산할 때 편리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이게 이제 2차원의 행렬이고, 지금 내가 보여준 건 이제 3차원 행렬. 그럼 3차원 행렬을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 결과로 기억을 여러분들은 나보다 똑똑하니까 기억력도 좋고 ax 프라임, ay 프라임, ag 프라임은 행렬로 어떻게 됐지? 얘가 I hat prime dot I hat. I hat 프라임이 J하고도 스칼라 프로덕트, I hat 프라임이 K hat. 지금 이제 얘가 AX, AY, AG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운데 거는 어떻게 돼요? 가운데 거는 J hat 프라임이 I hat하고 그 다음에 J hat 프라임이 J hat하고 J hat 프라임이 K hat하고 이렇게 스칼라 프로덕트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K hat 프라임이 뭐하고 I hat하고 K hat 프라임이 뭐하고 J hat하고 K hat 프라임이 뭐하고 K hat하고 이렇게 스칼라 프로덕트를 시켜서 요 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놈을 뭐라고? 이 놈을 우리가 변환 행렬이다. 이렇게 이 놈을 이제 변환 행렬,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나중에 지금 이제 예제로 보겠지만 로테이션 하는 행렬이에요. 지금 이거를 이제 볼게요. 제가 이그젠플로 보면 요 이그젠플은 1-8-2절의 이그젠플은 이제 지축에 대해서 단식의 방향으로 phi만큼의 회전한 경우 변환 행렬을 구하여라. 그래서 XYG라는 축을 내가 Z축에 대해서 로테이션을 시켰어. Z축에 대해서 축을 갖다가 이렇게 phi만큼 돌려줬어. phi만큼 돌아가서 만든 축이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 G 프라임은 안 변했으니까 Z하고 그 Z 프라임은 같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변환 행렬의 성분을 보면 변환 행렬의 성분은 I hat 프라임하고 I hat 프라임 얘가 I hat을 가지고 있고 얘가 I hat 프라임. I hat 프라임하고 I hat 사인은 코사인 파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I hat 프라임하고 J hat I hat 프라임하고 J hat은 코사인 90도 빼기 파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코사인 90도 빼기 파이. 그래서 I hat 프라임과 J hat 사이의 사이각은 코사인 90 빼기 파이니까 이놈은 사인 파이하고 같을 테고 그 다음에 I hat 프라임하고 K hat은 얼마죠? I hat 프라임은 X하고 K는 항상 수직한 방향이니까 K hat은 이게 항상 직각이니까 그 0이 되겠지. 그래서 I hat 프라임하고 K hat은 0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I hat 더하기 I는 코사인 파이, I hat J는 사인 파이, 그 다음에 I hat K는 뭐? 0. I hat K는 0. 그래서 이놈은 90도 방향으로 이제 얘를 갖다가 지축 방향으로 이놈을 내가 T라고 하는 놈을 지축 방향으로 파이만큼 돌린 매트릭스라고 하면 첫 번째 I hat I는 얼마? 아까 이게 코사인이라고 했나요? 코사인 파이. I hat J는 사인 파이. 그 다음에 I hat K는 서로 수직이니까 0. 나머지는 또 한번 봅시다. 나머지는 보면 그 다음에 J hat I는 어떻게 이게 Y축 방향의 Y 프라임 축 방향의 단위 벡터가 J hat 프라임이잖아. 이 J hat I는 90도 더하기 파이 이렇게 되니까 코사인 90도 더하기 파이는 마이너스 사인 파이. 그 다음에 J hat 프라임 J hat은 둘 사이의 사이각은 코사인 파이. 그러니까 J 프라임 I는 마이너스 사인, J 프라임 J는 그냥 코사인 파이. 그 다음에 J 프라임 K는 당연히 90도. 그래서 우리가 J 프라임 여기 J 프라임 I는 아까 뭐요? 사인 파이. J 프라임 J는
코사인 파이 j 프라임 닷 k는 0. 그죠? 그 다음에 k 프라임을 보면 k 프라임 닷 i는 90도 0. k 프라임 닷 j도 0. 그 다음에 k 프라임 닷 k는 1. 코사인 0. 그러니까 얘는 0, 0, 1이 되겠네. 0, 0, 1. 그래서 0, 0, 1이 되니까 그게 이제 지축 방향. 지금 이제 다시 칠판으로 안 가고 여기 스크린으로 볼게요. 내가 이 두 개까지는 썼는데 마지막은 k 프라임 닷 i hat은 0, k 프라임 닷 j hat은 0, k 프라임 닷 k hat은 변함이 없으니까 1. 그래서 이게 z축 방향으로 phi만큼 로테이션을 시켜주면 그러면 그때 변환 행렬은 코사인 파이, 사인 파이, 0, 마이너스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 0, 그 다음에 0, 0, 1 이렇게 됩니다.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숙제, 이거 숙제로 낼게요. 이제 숙제로 내는데 요거는 뭐냐면 얘를 이제 지금은 Z축 방향으로 파이만큼 돌렸잖아. 지금은 X축 방향으로 Z축 방향으로 돌릴 때 제가 회전을 이런 식으로 돌렸고 얘도 이제 이런 식으로 돌릴게요. 이런 식으로 X축 방향으로 이게 오른쪽을 잡아주니까 얘도 이제 Z축 방향, X축 방향으로 세타만큼 돌려줬을 때 X축 방향으로 세타만큼 돌려주면 얘는 X하고 X'은 같을 테고 X하고 X'이 같다는 얘기는 I hat prime dot I hat이 1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1이 X축 방향으로 돌려주면 여기가 1이고 나머지 Y하고 Y 프라임이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가니까 거기에서는 이렇게 이런 앵글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도 내가 얘를 갖다가 뭐 이거 읽을 때는 sin 이렇게 읽게 sin Y축 방향으로 그 강남 스타일 sin 이렇게 쓰면 이제 강남 스타일 한번 생각해요. sin 그래서 Y 프라임을 내가 sine만큼 이렇게 돌려주면 Y하고 Y 프라임은 같으니까 걔는 1이고 그 다음에 Z하고 X가 로테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Z하고 X 성분이 이런 그 사이의 함수로 나타날 거예요. 요거는 지금 똑같은 아까 좌표 변환을 보여준 걸 가지고 요거를 예제로 해서 따라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내가 그 여러분들 이제 그 수업 우리가 그 수업 교실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 내가 꼭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X 프라임 Y X축에 대한 G축에 대해서 파이만큼 돌렸을 때 변환 행렬 X축에 대해서 세타만큼 돌렸을 때 변환 행렬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사인만큼 돌렸을 때 변환 행렬이 어떻게 되는지 꼭 이제 확인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그 로테이션을 할 때 이 로테이션의 사이에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가. 예를 들면 먼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를 먼저 연산을 시키는 거. 얘는 뭐냐면 RG phi RX 세타라고 하는 거의 개념은 뭐냐면 내가 세타 그 X축 방향으로 세타만큼 돌려주고 X축 방향으로 세타만큼 돌려주고 G축 방향으로 phi만큼 돌려준 값. 그러니까는 얘 곱하기 얘를 행렬을 얘 곱하기 얘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오른쪽에 얘를 왼쪽에 놓고 행렬을 계산을 한 거하고 거꾸로 G축 방향으로 먼저 phi만큼 돌려주고 X축 방향으로 세타만큼 돌려주면 돌려준 거하고 계산을 해보면 서로 순서만 바꿔줬는데 그 순서를 바꿔주면 결과가 같은가? 결론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가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는 이런 식으로 내가 좀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는 내가 이거 볼게요. 지금 보이죠? 내가 이거를 이게 이제 X, Y, Z축이야. X, Y, Z축. 이놈을 갖다가 내가 X축으로 이거 Z축으로 90도만큼 돌릴게. Z축으로 90도만큼 돌리고, 그렇죠? Z축으로 90도만큼 돌리고, 이게 X라고 했나?
x, y, z. 그러니까 x축으로 90도만큼 돌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90도만큼 돌리고 x축으로 90도만큼 돌릴게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어. 그래서 z축으로 90도만큼 돌리고 x축으로 90도만큼 돌리면 여러분들 볼 때는 이 지우개 이 윗면이 보이죠? 이게 z축으로 먼저 돌리고 x축으로 돌린 거야. 똑같은 거를 이번에는 x축으로 먼저 돌려볼까? x축으로 90도 돌리고 z축으로 90도 돌려볼게. 이렇게 되네. 아까하고 같아요? 다르죠? This is a magic. 그래서 이 회전에 대해서는 회전은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해요. 그러니까 x축으로 먼저 돌리고 z축으로 돌리는 경우하고 z축으로 먼저 돌리고 x축으로 돌리는 경우는 서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렬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서로 그 곱하기를 하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거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1의 구절은 그냥 간략하게 데피니션, 그 벡터의 미분에 대한 데피니션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나보다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간략히 읽고 나갈게요. 그러니까 벡터의 미분이라고 하는 거, 만약에 이제 A라고 하는 벡터가 있어. 뭐 크게 뭐 벡터는 뭐 포지션, velocity, displacement, whatever, 벡터 퀀티티가 일반적으로 그냥 A라고 하면 이 A가 어떠한 U의 함수야. 뭐 시간의 함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U의 함수라고 하면 이 A 벡터는 직각좌표계에서 X 성분, U의 함수인 X 성분, U의 함수인 Y 성분, U의 함수인 G 성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놈을 갖다가 이제 U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 U에 대한 그 A 벡터의 미분은 A의 변화량과 델타 U의 변화량을 계산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이 놈이 그 변화량이 무지무지 작으면 그게 우리가 데리버티브, 미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델타 U를 지로로 보내는 리밋이 그 어떤 특별한 한 점에서의 A에 대한 기울기에 해당되는 건데 요 놈은 이 미분을 한다는 얘기는 각각의 성분을 다 미분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각각의 성분을. 그래서 여기서 이게 델타 AX, 델타의 개념은 이게 U점에서, U라고 하는 값에서의 A값, U라고 하는 변수에서 A값과 그거하고 바로 인접한 U 플러스 델타 U 사이에서의 A값의 차이가 델타 A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분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벡터를 미분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각각의 성분을 다 미분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미분의 데리버티브 룰, 미분의 규칙은 뭐 당연히 뭐 A 플러스 B를 미분을 하면 각각의 벡터를 미분해서 더해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스칼라 곱하고 벡터를 곱했을 때 스칼라하고 벡터의 곱에 대해서는 스칼라를, 이건 이제 분배 법칙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C도 미분을 해주고 C times A를 U에 대해서 데리버티브를 취해주면 C에 대한 미분을 먼저, 뭐 그 순서에 상관없이 dC, du, C에 대한 미분 곱하기 A 더하기 C 곱하기 dA, du. 얘도 미분해주고 얘도 미분해줘서 더해줘야 됩니다. 요 미분 법칙은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야 돼요. 어떤 두 개의 곱으로 주어졌을 때는 각각을 미분을 해서 더해주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A.B, 두 벡터의 A.B의 미분도 CA하고 같은 규칙을 따릅니다. 그래서 A.B의 데리버티브는 DA, DU.B 더하기 A. DU, DB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크로스 프로덕트도 똑같은 방법을 하는데 얘는 이제 A 크로스 B의 데리버티브는 DA, DU 크로스 B 더하기 A 크로스 DB, DU. 요 놈은 스칼라 프로덕트는 항상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얘는 순서가 뭐 DA, DU, .B라고 써도 되고 B, DA, DU라고 써도 되는데 얘는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거 순서를 바꿔줘도 되는데 연산의 순서를. 얘는 크로스 프로덕트는 항상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죠. 얘는 이 순서를 바꿔주면 부호가 항상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크로스 프로덕트는
계산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부호를 항상 조심해야 되고 있는 그대로 그냥 부호를 건들고 싶지 않으면 DA 항상 A 크로스 B의 형식으로 A 크로스 B의 형식으로 항상 원래의 값을 주어야지만 부호에 신경 안 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순서 바꾸고 싶으면 연산의 순서를 바꾸고 싶으면 부호가 항상 변한다. 이거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